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청에서 영세사업장 노동법 강의 사업을 함께 해온 안영선 농사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이제 5인 이하 사업장을 통상 얘기를 하고요. 그 5인 이하의 사업장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논문 강의 이런 부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소중한 강의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법규의 적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동법상 중요한 숫자는 5, 10, 30, 뭐 요 정도 뽑을 수 있거든요. 이 숫자는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는 내가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고용 형태 불문하기 때문에 알바생도 다 포함돼요. 만약 5인이 이상 됐을 때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5인 이상부터는 뭐 조금 노무 관리를 해야 되고 해고가 어렵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5인이 안 되고자 노력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 시국에 경연난으로 인해서 가족 경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5인이 안 됐다 그러면 많은 노동법 적용에서 적용 제외를 받습니다. 이것은 영세사업장을 돕고자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나온 그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체로 벌금의 대상입니다. 벌금은 뭐죠? 과태료, 뭐 행정질서벌입니까? 이거 형사처벌로 정가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되죠.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께서 준비하셔서 교부하셔야 됩니다. 사대원 가입, 5인 이상이 안 됐으면 사대원 가입 안 하고 다 그 실수령으로 다 주는 것도 용인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대보험은 거의 의무사항이고요. 사업주가 만약 이거를 근로자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근로자가 이걸 받지 않겠다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가입을 안 했다는 이유가 나중에 항변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임금 지불이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요. 네. 최저임금, 당연히 적용됩니다. 퇴직금. 예전에는 그 숫자가 작았을 때는 퇴직금도 발생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퇴직금을 발생합니다. 해고예고. 해고예고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노동법이 강력하다는 우리나라도 미국 영화에 나오는 해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화 보면 유파이어 하면은 바로 종이상자에 짐 싸갖고 나가시잖아요. 그 정도로 4인까지는 해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또 유일하지 않지만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고는 뭐냐? 한 달 후에 그만둘 거라는 예고를 시키는 겁니다. 한 달 후에 그만둬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해고할 때는 한 달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예고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해고 금지 기간 이건 뭐 뒤에 좀 자세하게 조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휴일, 휴게 당연히 뭐 준수해야 될 사업장이고요. 육아휴직, 안전보건, 재해보상 다 적용됩니다. 5인 이상 같은 경우는 가산수당이라는 게 1.5배 가산되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들이 나오고요. 연차, 유급으로 주는 연차 휴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변환되는 것도 나오고요. 해고 등의 제한이라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함부로 못한다는 그런 법리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받습니다. 예. 그럼 10명 이상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해야 되고요. 30인 이상 되는 중견기업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첫 번째 그 근로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갖고 왔는데요. 옳은 것이 좀 어렵죠. 항상 틀린 것보다. 1번 불법 체류 외국인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상식으로 벌써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행정법규상의 불법이지 여전히 노동법상에 적용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불자 그렇게 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업주가 꽤 많습니다. 일용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된다. 네, 채용하고 근로를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네, 4번이 맞는 것이죠. 이번엔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작성하죠. 그리고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를 나눠준다. 이 교부 의무죠.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장소, 업무 이런 것들이 필수 기재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임금의 경우에 구성 항목, 뭐 기본급이 얼마고 어떤 수당이 얼마고 뭐 이렇게 뿌리는 것을 얘기하죠. 계산 방법, 몇 시간, 월, 근로시간에 또 어떻게 할증이 붙어서 이렇게 됐다는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달에 15일, 25일, 이렇게 특정한 날에, 현금으로, 아니면 계좌 이체로, 뭐 이런 것들이 역시 돼야 하죠. 4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뭐 오히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계약서는 서면이 원칙이 아니고 구두, 약정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계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근로 계약서는 유일하게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 형법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의 그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근로 조건은 뭐죠? 임금, 근로시간, 또 어떻게 쉬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이 소정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데요. 이게 한자어여서 어렵습니다. 소는 바소자인데 뭐 칠판 있으면 써드릴 텐데 정은 정할 장자고 그래서 정한 바 누가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바 근로시간 또 근무일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무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55제에 따른 휴일은 앞에 주자가 빠진 겁니다. 주일은 또 어려운데 주일은 일주일간 개근하면 주는 그런 유급으로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4조 제60조는 연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연차는 무급입니까? 연차는 유급입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겨울 휴가를 보내고 함께 이렇게 휴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차로 먼저 쓴다면 연차는 유급으로 쉴 때 휴가 갔다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에 따른 것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다, 반복돼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위반할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느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 원도 뭐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돈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벌금이라는 두 글자가 빨간 글씨로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 형사 벌 중에 재산형으로서 전가 기록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범죄 어떤 경제 조회 이런 거 아무나 못하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예전처럼 뭐 정가 기록 올라가고 호적에서 파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저라면 제가 사업주라면 만약 이런 벌금을 내가 맞는다 굉장히 치욕적이고 좀 자랑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를 보면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주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네, 네. 하루에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네, 네. 하루에 8시간이죠? 주 5일이 원칙이니까 5, 8, 40이죠? 네, 거기에 주일, 유급으로 8시간 또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니까 48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기 시간이 있어요. 네,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이 이제 식당, 김밥집, 또 편의점, 또 뭐 카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식당을 예를 들면 한 3, 4시에 손님 많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시간도 식당 아주머님이나 홀 서빙하는 아주머니 여전히 대기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 분쟁이 많았죠. 이거 일이 없었는데 다 쉬었는데. 근데 대기 시간은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 자기의 시간을 맡겨버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임금 근로 시간이 돼요. 근데 만약에 대기 시간이 브레이크 타임으로 지금 다 걸고 있잖아요. 네, 2시, 3시 넘으면 맛집 같은 경우는 문이 닫혀 있죠. 예. 그럼 뭐죠? 휴게 시간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근로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될 근로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어렵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로시간의 정의는 여기 빨간이 써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뭐 어려운 뭐 이렇게 얘기로 써 있지만 사실 뭐죠? 근로자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아프다고 병원 가거나 개인적으로 빨리 돈을 이체할 일이 있다고 은행 가서 못 하죠. 다만 사업자 허락을 받으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래 근로시간은 임금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근로시간은 돈 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54조를 보면 휴게가 나옵니다. 휴게는 휴게 시간이죠. 그러면 조금 센스 있는 사업주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은 완전 반대구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4시간 근로시키면 30분 이상, 그렇죠?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그래서 통상 8시간 근로에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휴게 시간이겠죠, 통상. 예. 근데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죠. 휴게 시간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 휴게 시간보다 더 적게는 부여하지 못해요. 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또 이 항 보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자유롭게 이용,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용어죠. 만약 자유롭게 이용이 안 되는 휴게 시간이라면 그건 뭐죠? 그건 근로 시간이죠.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1시간 부여하면 1시간 내내 밥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빨리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시죠. 그 자유롭게 이용할 그 처분 권한을 근로자한테 부여한 그 시간을 그 시간에 전화 오는 전화 응대시키고 급한 일이라고 자기의 어떤 일을 지시한다는 것은 그 시간이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한 시간은 사실은 입증하기 나름이지만 근로 시간으로 나중에 주장하셔서 임금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휴게는 뭐죠? 저 같으면 임금 없어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로시간과 또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소규모더라도.
그리고 징계 해고 이런 것은 사실 해고 제한의 법리라는 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한테 필요한 지식이지만 4인 사업장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언젠가 누구나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으로 사업을 이렇게 성과를 내고 싶은 게 다 사업주의 마음인데, 따라서 이 해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해고와 사직과 합의 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더 얘기 나누면 정년이 있고요. 기간 만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예, 다르다는 의미는 지금 이 표에서 밑줄이 다 표로 갈라져 있듯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넘나들지 못합니다. 해고가 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공고사직 많이 쓰잖아요. 공고사직이라 해서 해고라고 오해하는 근로자도 많고요. 사업주도 많습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나 그만둬. 네, 단독행위예요. 어렵지 않죠. 단독, 혼자 한다는 거예요. 해고 누가 이거 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너 그만둬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단독이죠. 사직과 해고는 뭐 분류한다면 단독행위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합의해지 앞에 합의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계약입니다. 이 끝에 민법에 계약에 표시되어 있죠. 합의해지는 해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너 그만두면 좋겠어 청약하는 겁니다. 청약이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청약저축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승낙하면 그게 이제 합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법상 요건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합의해지는 그만두는 겁니다. 서로 그 합의해서. 따라서 합의해지는 사직도 아니고 해고도 아닌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 분야는 사실 해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5인 이상 사업장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걸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23조 1항에 해고하려면 또는 징계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 이 정당성에 관한 엄격한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부터 수십 년간 축적돼 있어서 해고의 요건이 좀 엄격하게 해석되고 대부분 사업주가 노동법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예, 해고 요건은 뭐 사, 절, 양 이렇게 뭐 두 문자라고 별거 아닌데 사유, 뭐 절차, 양정의 어떤 정당성, 뭐 균형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네, 뭐 사유가 당연히 징계, 해고감인 어떤 사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 게 없이 해고시킨다?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되면.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근사하게 노무사한테 돈 주고 취업규칙, 뭐 사규, 뭐 단협,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절차가 있겠죠. 절차를 안 둘 수도 있겠죠. 안 둔다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대법원 판례를 아는 그런 분이시겠죠. 이 절차 규정이 많이 있다면 이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부당해고가 돼버리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27조에 해고 서면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미스하셔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가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고 통지서를 양식을 하나 준비하셔서 나중에 5인 이상 사업장 되면 그 교부 통지를 교부하셔야 돼요. 예. 근데 양정은 사유는 뭐 별거 아닌 사소한 경미한 건데 대포를 쏜다. 이건 비례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당해고 됩니다. 뭐 말은 많고 그렇지만 여기 5가지 다 써 있잖아요. 그만큼 해고의 정당성,
이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해고 시기 제한. 요거는 아까 그 4인 사업장까지도 이건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이건 일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일하다 병이 든 것이고, 이것의 치료를 위한 그 기간, 또 그 후 한 달까지는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 절대 금지 뭐 이런 조항이죠. 또 산전 후 휴가, 뭐 애를 낳기 전, 낳은 후 뭐 휴가 기간과 그 후에 복귀하고 30일간, 또 육아휴직 기간, 이런 것들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이건 해고 금지 기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네, 요거는 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해고, 예고, 이건 뭐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무조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 다 드렸고, 만약 이런 한 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한 달치의 뭐 임금을 지급해야 될 뭐 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문서 통상 뭐 예고하는데 문서 안 하고 뭐 카톡이나 문자, 구두로도 하겠죠. 근데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천지사변에 뭐 버금가는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에서 불가능한 게, 이건 좀 판단을 받으셔야죠. 이런 것은 이제 노동부의 어떤 매뉴얼, 뭐 이런 지침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받으셔야 되고, 적용 제한은 3개월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거죠. 수습기한은 보통 3개월이잖아요. 수습기한이 끝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예고 안 하고 바로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업무 어떤 능력이 면접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어필한 부분과 달리 현저하게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 그런 평가에 대한 기록도 남기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말씀은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예고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고, 그 다음에 부당해고가 만약 이제 싸움이 됐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됐을 때의 경우로 말씀을 드려요. 그럼 노동위원회나 행정심판기구와 법원에 의한 구제 절차가 노동자한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 해고 있을 날부터 3개월 내 단기 제척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이 도과되면 이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법원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여하튼 해고, 부당해고에 대한 어떤 소송 또는 구제 신청, 행정심판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고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는 어떤 교훈, 어떤 인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말씀까지 하면 좋겠는데요. 퇴직금은 뭐 1인 이상 사업장도 이제 벌써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한복집 많거든요. 시장 가면. 근데 한복집에 믿고 지냈던 언니 동생 했던 그 근로자죠. 사실은 그분도 프리랜서 아니니까 실질이. 근데 그런 분들이 퇴직금 달라고 예전엔 퇴직금 없었거든요. 어느 갑자기 퇴직금 소송이나 또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해요. 그러면 사이가 많이 불켜지고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기억납니다. 이제는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1인의 어떤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십 년간 일을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챙겨줘야 된다는 게 상식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1년에 한 달치, 이건 다 아시죠? 그 요건은 일주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다 있고요. 중간요상 이거 말씀드릴까요? 만약 우리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데도 중간요상 이런 거 많이 예전에 했습니다. 네, 그쵸? 근로자가 어떤 사정 때문에 읍소하면 사업주가 원정주의로 이걸 정산을 그때 해줬고, 사실 이것이 사업주한테 도움이 되죠. 왜? 임금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금 올라가서 뭐 이렇게 굴절되는 건 없단 말이죠. 따라서 나중에 최종 퇴직금 정산할 때는 퇴직금이 굉장히 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매년 이걸 잘라버리면 사업자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이런 서로 간의 니즈에 의해서 중간에서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원칙적 중간이사는 법상 무효. 그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한 그 금전 성격은 민법상 차용금. 따라서 일단은 법정 퇴직금은 계산해서 싸그리 다 100% 다 주고 내가 미리미리 줬던 중간수당 명목의 금품은 어려운 얘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 절차를 통해서 그걸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나중에 법무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중간에서 안 돼.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 게 좋고 다음엔 근로자 근태법이라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열거적으로 그 중간에서 한 사유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 써 있듯이 뭐 이렇게 한 4개 크게 있고요. 그래서 중간사는 원칙이 안 돼. 이걸 머릿속에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또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치료비, 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임금 피크제로 임금 삭감돼서 생계가 어렵다. 이런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정말 알토란 같은 내용만 정리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업주가 근로자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근로자가 뭐 사직하든 합의 해지됐든 해고했든 금품 청산을 해야 됩니다. 줘야 될 것들. 언제까지요? 14일 이내, 2주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14일이 경과가 되면 근로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할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사업주가 경영이 어렵다면 근로자하고 특별한 기일의 연장에 대한 약정을 서류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단 결근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사업주가 골탕먹는 부분이죠. 왜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이렇게 근로자만 강하게 보호해? 이런 맨날 그런 쓰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업장이 10명 이상이 안 되더라도 내가 내 사업장, 내 식당에 적용되는 어떤 지침, 어떤 규정,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근태에 관한 내용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표준근로세를 한글로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조항을 추가하셔가지고 근태에 관한 원하시는 어떤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나열하세요. 그것을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요. 며칠간 통제 없이 결근, 조퇴 이런 것들을 나열하셔서 나중에 뭐 징계해고를 하시든 뭐 이럴 때 정당성을 득하는 그러한 자료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결근하면 징계 사유죠. 연락을 다 끊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는 서류를 한 장 만들어서 우체국 가서 내용명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나 일할 예산에서 임금이 남아있다면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 바로 해주시고요. 14일 내에. 예. 이런 노력이 계셔야 나중에 아무런 연락 없이 잠수 탔던 식당 아주버님이 뭐 6개월 후에 노동청으로부터 신고 들어왔다고 진정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예, 여러분 사업주들이 바로 서서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좋은 사업 계속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